그날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사라질 뻔했어요. 3월 15일 봄바람이 막 불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얀 차 한 대가 회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커다란 차였어요. 옆면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젊은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도 내렸어요. 남자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무료 독감 주사 놓아드려요. 아프지 않아요.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목소리가 구수했어요. 친근한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멈춰 섰습니다. 무료 독감 주사라니 좋은 일이었어요. 보건소에 가면 돈 내야 하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독감 주사는 가을에 놓아요. 봄에는 안 놓거든요. 저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독감 주사는 가을에 맞는 거 아닌가요? 남자는 웃었어요. 요즘 독감은 사시사철이에요, 할머니. 특히 올해는 봄 독감이 심하다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아. 텔레비전에서 봤어. 요즘 이상한 감기 많이 돈다더라. 저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뒤에 섰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수님이 저것들 믿어도 되나? 왜요? 저 사람들 보건소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다시 차를 봤어요. 차에는 로고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지원단.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줄에서 나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보건소에서 오신 거예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새로 생긴 의료지원단이에요. 국가에서 시골 어르신들 건강 챙기라고 만든 거죠.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남자의 미소가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곧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지원단 김태수. 그럴듯해 보였어요. 저는 다시 줄에 섰습니다. 앞에 5명이 있었어요. 모두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한 명씩 차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모두 팔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프지도 않네. 금방 끝나던데? 어르신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차 안으로 올라갔어요. 안은 깨끗했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따끔하실 거예요. 저는 팔을 내밀었어요. 알코올 솜으로 팔을 닦았습니다. 주사기가 가까이 왔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걸 봤습니다. 주사기 속 액체가 투명하지 않았어요. 약간 누런빛이었습니다. 독감 백신은 투명하거든요. 제가 매년 맞아서 알아요. 잠깐만요. 저는 팔을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더 빨랐습니다. 찌릿. 주사 바늘이 팔에 들어갔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차가운 게 아니었어요. 따뜻했어요. 독감 백신은 차갑거든요. 냉장 보관하니까요. 그런데 이 액체는 따뜻했습니다. 다 됐어요, 할머니. 간호사가 반창고를 붙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팔이 이상했어요. 주사 맞은 자리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저만 이상한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팔을 만졌습니다. 뜨거운 느낌이 점점 퍼지고 있었어요. 어깨로, 등으로, 온몸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하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밝은 불빛이 쏟아졌어요. 누군가 제 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72세 여성, 반응 좋음. 2차 투약 가능.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깨고 싶었지만 깰 수 없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팔을 봤어요. 반창고를 떼었습니다. 주사 맞은 자리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옆집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수님이에요. 어제 주사 맞으셨어요? 아니, 안 맞았어. 나는 안 믿어서. 다행이네요. 저 좀 이상해요. 팔이 부었어요. 병원 가봐.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누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보건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회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제 그 하얀 차는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사를 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어제 여기서 독감 주사 놓았잖아요. 오늘은 안 와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주사요? 어제 하얀 차 왔었잖아요. 무료로 독감 주사 놓아줬어요. 아, 그거요? 오늘은 다른 마을 간대요. 우리 마을은 어제로 끝났대요. 단 하루?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무료 접종은 일주일은 하거든요. 저는 회관을 나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장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르신들로 북적거리는데 오늘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채소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오늘 사람 왜 이렇게 없어요? 그러게요. 아침부터 이상해요.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도 안 오셨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어제 주사 맞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계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왜 그래, 수님이? 어제 주사 맞은 사람들, 오늘 못 봤어요? 그러고 보니, 옆집 박순자 할머니도 아침에 안 나오던데,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박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수님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저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제 주사 맞은 사람들을 찾아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15명. 어제 저와 함께 줄을 섰던 15명의 어르신들. 모두 사라졌어요. 사라진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어제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습니다. 시장에 늘 나오던 정옥자 할머니, 장기판 앞에 앉던 최두환 할아버지, 약국 앞에서 수다 떨던 송미숙 할머니, 모두 사라졌어요. 저는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어제 주사 맞은 사람들이요. 주사요? 네, 어제 마을회관에 주사차가 와서 무료로 독감 주사를 놓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아침부터 안 보여요. 경찰관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실종 신고는 안 들어왔는데요. 가족들이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확인해 볼게요. 명단 있으세요? 저는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15명의 이름이었어요. 경찰관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확인했어요. 여보세요? 정옥자 할머니 계신가요? 아, 병원이요? 어느 병원인데요? 경찰관의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할머니, 정옥자 씨는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어느 병원이요? 그게 가족분도 정확히 모르신대요. 그냥 큰 병원이라고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경찰관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전화했어요.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병원 입원했어요. 하지만 병원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15명이 같은 날 입원했는데 병원 이름을 모른다고요? 저는 마을회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어제 온 주사차 연락처 없어요? 글쎄요. 명함을 받았는데 어디 뒀더라. 아주머니가 서랍을 뒤졌어요. 여기 있네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민건강지원단 김태수 10-XXXX-XXXX. 저는 명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참 후에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그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기요, 어제 우리 마을에서 주사 놓으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어제 주사 맞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아무도 안 보여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 그거요. 몇 분 부작용이 있어서 병원으로 모셨어요. 부작용이요? 어떤 부작용이요? 가벼운 어지럼증이요. 걱정 마세요. 하루 이틀 입원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어느 병원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에요. 전문 치료가 필요해서요. 병원 이름 좀 알려주세요. 남자는 또 침묵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병원 이름을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환자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제가 직접 찾아가겠어요. 주소라도 주세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내일쯤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왜 15명이 한꺼번에 입원했을까? 왜 병원 이름을 말하지 않을까? 왜 어제 주사를 맞은 사람들만 사라졌을까?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어요.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회관 쪽이었어요. 이 시간에 왜 불이 켜져 있을까?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회관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가니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 하얀 차였어요. 차 뒤쪽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남자가 큰 박스를 차에 싣고 있었어요. 간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 실었어요? 남자가 물었어요. 네. 이제 다음 마을로 가면 돼요. 주사기는 다 폐기했지? 네. 흔적 없어요. 남자는 차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사기 폐기, 흔적 없애기. 이건 범죄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제가 직접 알아내야겠다고. 어제 주사 맞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령 혼자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그날 오후 저는 우체통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쓰레기통 옆에 비닐봉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비닐봉지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건용 주사기. 심장이 뛰었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고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사용한 주사기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건 병 막는 주사가 아닙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뒤집어 봤습니다. 거기에도 글씨가 있었어요. 돌려주지 마세요. 검사 중입니다. 그리고 작은 로고가 있었습니다. 낯선 병원 마크였어요. 신세계 메디컬 센터.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신세계 메디컬 센터. 검색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병원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소만 나와 있었어요. 경기도 파주시 로 159. 저는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투를 봤어요. 이건 병 막는 주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주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저는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버려진 주사기를 찾았어요. 거기에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저는 종이에 적힌 말을 읽어줬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순이마, 그거 경찰한테 가져가. 저도 그러려고요. 근데 할아버지, 저 내일 서울 갈 거예요. 왜? 병원 찾아갈 거예요. 사라진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혼자 가면 위험해. 괜찮아요. 낮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에게 봉투를 보여줬어요. 이거 제가 우체통 앞에서 찾았어요. 경찰관은 봉투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의료 폐기물인데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요. 그것보다 이 글씨 좀 보세요. 이건 병 막는 주사가 아니래요. 경찰관은 종이를 읽었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우체통 앞 쓰레기통이요. 아마 어젯밤에 버려진 것 같아요. 신세계 메디컬 센터. 들어본 적 있나요? 검색해봤는데 서울 외곽에 있대요. 경찰관은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했어요. 이상하네요. 이 병원 정식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보건복지부 병원 명단에 없어요. 무허가 병원일 수도 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허가 병원? 그럼 사라진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건가요? 저 내일 거기 가보려고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해요, 할머니. 저희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언제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관할이 다르거든요. 일주일? 너무 늦었어요. 사라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혼자서라도 그 병원에 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 지갑과 핸드폰을 넣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챙겼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병 막는 주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사람을 시험하는 주사일까요? 새로운 약을 만들기 위한 실험일까요? 아니면 더 나쁜 목적이 있는 걸까요? 새벽 4시 저는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불빛이 보였어요. 또 그 차였습니다. 하얀 주사차가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차를 지켜봤습니다. 차는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마을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을 달려 파주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신세계 메디컬 센터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저는 메모한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아, 거기요. 근데 할머니, 거기 병원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뭐라고요? 예전엔 병원이었는데 몇 년 전에 폐업했어요. 지금은 비어 있을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폐업한 병원? 그럼 사라진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게 확실해요. 택시는 외곽도로를 달렸습니다. 주변에는 논밭만 보였어요. 한참을 가니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5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어요.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할머니. 저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택시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어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바닥에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정말로 버려진 병원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바닥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거예요. 저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에 진료실 문들이 있었어요.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침대와 의자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두 번째 문도 열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계단이 보였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발을 올려놓는 순간 소리가 들렸어요. 위층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췄어요. 복도 중간에 하얀 물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봤어요. 의자였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주사기였어요. 여러 개의 주사기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사용하지 않은 새 주사기였습니다. 안에 노란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어제 제가 맞은 그 주사였어요. 저는 주사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복도를 따라 더 걸어갔습니다. 맨 끝에 큰 방이 있었어요. 문에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수술대가 있었어요. 조명 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 서류들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읽었습니다. 노약자 면역 실험 대상. 손이 떨렸어요. 실험? 우리가 실험 대상이었다고요?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1차 실험 경기도 포천시 송우마을 마이너스 완료. 2차 실험 경기도 양주시 광성마을 마이너스 완료. 3차 실험 강원도
철원군 신철마을 마이너스 완료. 마을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제 마을 이름이 있었습니다. 15차 실험 강원도 대명군 평안마을 마이너스 접종 완료. 그 옆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떼어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술실 안쪽으로 숨었어요. 커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수술대 쪽으로 갔어요. 뭔가를 집어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더 숨어 있었어요. 조용해졌을 때 저는 커튼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술대 위를 봤어요. 아까 있던 서류 몇 장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입구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차였어요. 그 주사차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남자가 내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죠? 사라진 사람들 어디 있어요? 남자는 웃었어요. 차갑게요. 할머니, 들어가세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할머니도 주사 맞으셨잖아요. 검사 받아야 해요. 검사요? 네. 부작용 확인이요. 남자가 팔을 뻗었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달렸어요. 뒤에서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도로로 나갔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어요. 저는 뒷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차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꽉 안았습니다. 증거는 손에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주사기, 서류, 봉투,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이걸 가지고 경찰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 11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현관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열었어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제 주사차에 있던 간호사입니다. 만나고 싶어요. 내일 오전 10시 마을 뒷산 약수터에서 기다릴게요. 혼자 오세요.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필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의 글씨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약수터까지 20분쯤 걸렸어요. 도착했을 때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 주사차에 있던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저 부르셨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할머니.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연이에요. 간호사예요. 왜 저를 부르셨어요?
미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진실이요? 미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실험 계획서예요.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신약 개발을 위한 노인 대상 임상시험. 손이 떨렸어요. 임상시험이요?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진짜 독감 주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이건 가짜예요. 독감 백신이 아니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게 뭔데요? 미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면역 억제제예요. 사람의 면역을 약하게 만드는 약이에요. 왜요? 왜 그런 걸 주사하는 거예요? 신약을 팔기 위해서요. 미연이 설명했어요. 제약회사가 새로운 면역 증강제를 개발했대요. 근데 허가를 받으려면 효과를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를 주사해서 몸을 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약을 투여해요. 그럼 효과가 좋아 보이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멀쩡한 사람을 일부러 아프게 만든다고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골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했어요. 혼자 사는 분들, 가족이 없는 분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요. 눈물이 났어요. 그럼 사라진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는 연구소예요. 거기서 2차 투약을 받고 있을 거예요. 2차요? 네. 이번엔 신약을 주사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데이터를 모으면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미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그냥 치료받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건 범죄예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미연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이거 세상에 알려주세요. 왜 본인이 직접 안 해요? 미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무서워요. 제약회사가 너무 커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고발하면 제 가족이 위험해질 거예요. 협박받았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알 수 없는 번호에서요. 입 다물라고 안 그러면 동생을 다치게 하겠다고. 저는 미연을 봤어요.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근데 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용기 있으시잖아요. 어제 병원까지 찾아오셨잖아요. 미연은 서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가지고 경찰이나 기자한테 가세요. 제발이요. 당신은요? 저는 이제 그만둘 거예요. 멀리 떠날 거예요.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서류를 봤어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할 것인가?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그날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수님 할머니시죠? 누구세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제 병원에 다녀오셨죠? 오늘은 김미연 간호사도 만나셨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 뭘 가지고 계신지도 알아요. 당신들이 누군데?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쉬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싫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남자는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주 있으시죠?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 손주를 건드리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할머니가 조용히만 계시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주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황급히 손주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괜찮니? 네. 무슨 일이세요? 아무 일 없지? 네, 저 괜찮아요. 근데 왜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그들은 제 가족까지 조사했어요.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미연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만난 약수터로 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연의 집을 찾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미연 씨, 저예요. 대답이 없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김미연 간호사 찾는데요. 아, 그 친구요? 어젯밤에 이사 갔어요. 이사요? 네, 짐 싸서 급하게 나가던데요. 어디 가는지는 몰라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미연이 사라졌어요. 협박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미연이 준 서류가 있었어요.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증인은 사라졌어요. 그날 오후 김철수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순이마, 큰일이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조사 안 한대. 네. 아까 파출소 갔더니 그러더라. 상부에서 조사 중지 명령이 내려왔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요? 모르겠어. 그냥 더 이상 조사하지 말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순이마, 이거 큰 세력이 연루된 것 같아. 조심해.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평화가 거짓이라는 걸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연이 준 서류와 주사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작은 공책 하나를 펼쳤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 기록.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주사차가 온 날부터 사람들이 사라진 것까지, 병원에서 본 것들, 미연이 말한 것들, 모두 적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면역은 진실을 지킬 용기입니다. 공책을 덮었어요. 이제 마지막 선택만 남았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막혔다면 언론에 알리겠다고요. 저는 가방에 증거들을 넣었어요. 미연이 준 서류, 주사기, 제가 쓴 공책 모두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을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작은 지역 방송국이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기자님 만나고 싶어요. 어떤 기자요? 뉴스 하시는 분이요. 제보할 게 있어요. 직원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 기자입니다. 저는 이순임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박 기자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무슨 제보인가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박 기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주사차가 온 것부터 사람들이 사라진 것까지, 병원에서 본 것들, 미연이 말한 것들, 모두 말했어요. 박 기자는 주사기를 봤습니다. 이게 그 주사기예요? 네. 병원에서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거 방송 내도 될까요? 그러라고 가져온 거예요. 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만 시간 주세요.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확인이요? 네. 병원 이름, 제약회사 이름 확인하고 전문가한테 주사기 분석도 맡겨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이틀이면 충분할 거예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됐어요. 이틀 후 박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분석 결과 나왔어요. 주사기 안에 정말 면역 억제제가 있었어요. 그럼 방송 나가요? 네.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갑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저녁 7시,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뉴스가 시작됐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골 마을을 돌며 무료 독감 주사를 놓아준다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인체 실험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박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3일 전 하얀 주사차가 왔습니다. 무료 독감 주사를 놓아준다며 15명의 노인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분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빈 시장, 텅 빈 집들. 본 방송국이 입수한 서류에 따르면 이 주사는 독감 백신이 아니라 면역 억제제였습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불법 임상시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왔어요.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병원에 있다는데 어느 병원인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앵커가 다시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제약회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스가 끝났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날 밤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마을에도 그런 차가 왔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주사 맞고 사라졌어요.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15개 마을이 아니었어요. 30개가 넘는 마을이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사라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서울 연구소를 급습했고 그곳에서 60명의 노인을 구출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도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순이마,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야.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 주사를 맞았어. 아픈 줄도 모르게. 약이라고 했는데 실험이었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제약회사 대표는 구속됐어요. 주사차를 운영한 사람들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가을이 왔어요. 독감 주사를 맞는 시즌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보건소로 향했어요.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어르신들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도 보였습니다. 순이마 왔구나. 네, 할머니. 주사 맞으러 왔어요. 우리는 함께 줄을 섰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가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팔 올려주세요. 저는 팔을 내밀었어요. 알코올 솜으로 팔을 닦았습니다. 주사기가 보였어요.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차가운 액체였어요. 진짜 독감 백신이었습니다. 조금 따끔할 거예요. 찌릿. 주사 바늘이 들어왔어요. 1년 전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이건 아프지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반창고를 붙였어요. 다 됐어요, 할머니. 겁나셨죠? 저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이젠 아니에요. 네. 이 주사는 아픈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간호사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건강하게 사신다는 증거죠. 저는 보건소를 나왔어요. 밖에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팔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올해는 안 아프더라. 맞아, 간호사님이 잘하셨나 봐.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순임아, 오늘 뉴스 봤어? 무슨 뉴스요? 그 제약회사 대표 징역 15년 받았대. 그래요? 응.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보상금도 나온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너 덕분이야, 순임아. 내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우리 다 당했을 거야.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1년 전 제가 쓴 그 공책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진짜 면역은 진실을 지킬 용기입니다.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용기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공책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누군가 지켜줘야 하는 것인지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수 기자였어요. 할머니, 저예요. 네, 기자님.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다큐멘터리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아요.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요.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용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건강하게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꿈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면역은 주사가 아니에요. 진짜 면역은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에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포기하지 않는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진짜로 건강하게 만들어요.